신예술 11강입니다. 니체의 언어관과 진리 부분인데요. 자, 전통적인 서양 철학에선 절대적이고 초월적 진리가 존재하고 이것을 발견하기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 니체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죠. 니체는 인간의 의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이냐 실제 또는 절대적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모두 무엇에 불과하다? 이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처럼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는 이유를 두 가지 입장에서 설명했네요. 바로 언어에서의 한계와 개념에서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우리는 절대적 진리나, 그 다음에 또는 절대적 어떤 실제, 이걸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중에 먼저 언어의 입장에서 접근합니다. 니체는 언어가 메타포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언어를 통해 절대적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고 봅니다. 메타포가 뭐예요? 메타포? 우리가 보통 국어 시간에 말하는 메타포는 어떤 비유법, 은유법이나 직유 같은 이런 메타포입니다. 이게 원관념이 있고 보조관념이 있는 거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니체가 말하는 메타포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요. 자, 뭐냐? 자, 신경 자극에서 이미지로 다시 그 이미지에서 음성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우리는 메타포로 봤습니다. 니체는 자, 그러면 밑에 외부로부터 온 신경 자극을 통해 하나의 이미지로 옮기는 과정이 첫 번째 메타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봤어? 어떤 색깔을 봤어? 그 느낌이 이미지로서 머릿속에 남게 된다면 그게 첫 번째 메타포에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그것이 언어로 옮겨지게 되면 이게 2차 메타포로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색깔을 보고 이미지를 잡고 빨간색, 음성으로 그것이 실현이 됐다면 그것은 두 번째 메타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밑으로 가면 근데 메타포는 자의적으로 맺어진 관계인 영역들, 즉 신경자극과 이미지, 또 이미지와 음성 사이를 임의로 옮겨가는 데 성립합니다. 자, 여기 자의적, 임의적이란 말을 썼네요. 필연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다시요. 자의적이다 또는 임의적이다.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필연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걸 우리가 자의적, 임의적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언어와 사물은 이렇게 자의적으로 연결된 관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연성이 없는 거래요. 자, 거기 밑에 보시면 우리가 꽃나무를 보고 나서요. 우리는 그 나무나 꽃 색깔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다고 보는데 자, 그런데 자, 이것은 우리가 사물의 본질들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연결된 메타포로서의 언어만 사용할 뿐입니다. 자, 니체는 우리가 메타포를 통해 세계를 해석할 때 바로 이거죠. 인간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세계를 그래서 왜곡해서 이해하게 되고 결국 인식의 한계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자, 만약에 어떤 모든 저기를 필연적이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절대적 진리가 찾을 수 있다고 보겠지만 이 언어적인 해석이나 이런 경우에 거기에서 주관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보는 거죠. 똑같은 저기가 아니라 동일한 사물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세계가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인식의 한계점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개념적 입장에서의 한계를 얘기하는데 자, 개념 또한 동일하지 않은 것들을 동일하게 나타내는 메타포를 통해 생겨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나뭇잎이 있어요. 자, 나무에 매달려 있는, 가지에 매달려 있는 나무도 있겠고, 나뭇잎이 있고, 땅에 떨어진 나뭇잎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다 퉁쳐가지고 뭐라고 해요? 그냥 나뭇잎으로 봐요. 근데 그 나무들은 똑같은 나뭇잎이에요? 다른 거예요? 당연히 다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도 지금 동일하지 않은 것을 동일하게 보는 메타포를 통해 생겨난, 이것 때문에 주관성이 개입이 된 건가요? 맞죠? 자, 주관성이 개입. 자, 이와 같은 차이들을 임의로 망각하고, 나뭇잎이라는 하나의 원형을 설정함으로써 형성이 됩니다. 자, 밑에 자, 니체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미 빼버리겠습니다. 객관성 바로 내려갈게요. 니체는 이처럼 개념은 사물의 본질이나 객관적 성질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개념을 통해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달리 이야기하면 주관성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이걸 통해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다시 내려갑니다. 니체는 언어와 개념을 통해서는 세계에 관한 객관적 지식을 깨달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절대적 진리에 대한 무모한 확신을 경계합니다. 자, 그리고 기억, 진짜는 없고 허상만 있다. 이 말은 자, 달리 이야기하면
절대적 진리는 없고 대신 주관적 인식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절대적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자신의 메타포를 통해 자, 사물을 인식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니체는 모든 인간은 특수한 관점을 갖고 달리 하면 자신만의 어떤 주관성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세계를. 바로 개인들의 주관적 관점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지금 진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대요. 자, 어떤 진리? 바로 아래에 있는 해석적 진리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해석적 진리가 뭐냐? 자, 빨간색 부분. 자, 여기서 특정한 관점의 해석이 빠져버리고요. 두 번째, 절대화되지 않은 상호 공존의 틀 속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서로를 자극하는 경쟁을 통해 더 나은 해석을 추구하는 것. 자, 이런 해석적 진리는 인정을 합니다. 자, 무조건 절대적인 건 없어요. 상대적인 거야.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해야 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존의 틀 안에서의 해석은 인정을 하게 되네요. 자, 왜? 바로 이 해석적 진리는 바로 이 유용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유용성이 뭐냐? 생존이나 생계가 아니에요. 자, 삶을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고양시킵니다. 고양의 뜻이 뭔가요? 고양? 네? 고양. 높을 고자. 그 다음에 휘날리 양자니까 더 북돋아주는 거. 이거 고양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나 삶이나 아까 얘기했던 게 뭐야? 삶을 성장시키거나 더 북돋아주는 경우 이것과 관련된 유형성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한다는 얘기죠. 자, 나머지 이때 진리도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자, 언제든지 세상이 변하면 함께 이 진리도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다시 한번 얘기했던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자, 하지만 니체는 절대적으로 타당한 최종적 관점은 존재할 수도 없고 단지 사람들에게 진로 인정될 수 있는 강한 관점과 또 인정받지 못하는 약한 관점만 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마무리. 자, 진리에 대한 니체의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 창조자로서 예술가로서 사유하는 자로서 새로운 바로 해석적 진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자, 결국 주관성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적인 뭐가 필요해요? 자, 상호 공존적인 틀 속에서의 다양한 해석을 인정하는 자, 이걸 통해서 바로 우리가 파악한 진리, 도출한 진리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장과 고향을 갖고 오게 된다면 자, 이것을 인정하자는 얘기죠. 자, 이제 여기까지입니다.